안녕하세요. 더 라이프의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사진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블로그를 작성할 때 필요한 사진을 무료 스탁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료 스탁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1대1로 맞는 이미지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간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모델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외국인이 모델이 된 그런 사진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접 찍는 게 가장 좋은데요. 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어디선가 이제 사진을 좀 퍼와서, 그 다음에 출처를 인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서면으로 구하지 않고 사진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진 밑에 출처하고 문제가 되면 사진을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진이 사용됐다는 게 이제 화면 캡처로 증명이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 그러니까 사진의 소유자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스톡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직접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 블로그의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 콘텐츠를 위해서 사진을 내가 꼭 찍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공간을 채우는 사진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사무실 사진이나 제품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사진을 막 사용하시면 그만큼 그 결과도 뭐 이렇게 퀄리티 있는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콘텐츠를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한눈에 제목부터 이렇게 쓱 스크롤 해가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사진부터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사진이 정말 아무렇게나 막 찍은 사진, 공간 채우기용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진을 막 찍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뭔가 좋은 카메라를 구매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카메라를 구매를 하겠죠. 사진 전용 이제 카메라를 구매를 하겠죠. 근데 사진 전용 카메라를 구매했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좋으면 그 사진 자체의 이미지 퀄리티는 좋겠지만 무엇을 찍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담아내느냐는 포토그래퍼의 자질에 따라서 또는 그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진이 하루아침에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요새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좋은 사진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하고 살짝 후보 정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도나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좋은 사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생활에서 막 찍는 거야. 뭐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이야.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사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독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사진이 끌리는 사진이고 그렇지 않은 사진인지를 충분히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블로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은 전문가여야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소비하는 그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블로그 콘텐츠가 좋고 나쁘고를 그냥 감으로 또는 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위해서 그 전문가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은 그 좋은 장비나 또는 좋은 그 스마트폰, 뭐 막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진의 이야기를, 마케팅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진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냥 우리 마케팅 목적으로 사진 찍을 건데요. 이 공간, 우리 사무실 공간 어떻습니까? 이 공간을 자유롭게 좀 담아주세요. 우리 마케팅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고 하더라도 그 작가가 바라보는 시점과 그리고 마케터가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할 건지 기획하는 이야기와 마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마케터가 먼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하는 사진은 장면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 변호사와 의뢰인이 상담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 상담하는 장면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변호사와 의뢰인이 상담하는 장면을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변호사랑 의뢰인이 앉아 있고요. 소품으로는 뭔가 문서를 이제 소송 서류겠죠. 소송 서류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걸 검토하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또는 그 동시에 의뢰인은 뭔가 증거 자료를 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 어떤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우리가 그 블로그 콘텐츠 스토리텔링 할 때 필요한 사진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분기별로 또는 매달, 가장 좋은 건 매달이고요. 예산이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면 분기별로라도 그런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문 포토그래퍼를 고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포토그래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한 25장 전후에 그런 마케팅 콘텐츠 사진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뭐 이제 100만 원이 넘는 포토그래퍼도 있지만 아마추어에 가까운 포토그래퍼나 또는 스냅 작가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전후대에도 충분히 그런 그 퀄리티의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 블로그 콘텐츠에 들어가는 사진에 투자한다는 건 그렇게 많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진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콘텐츠를 만들 때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콘텐츠에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배경 그 사진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낸다면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케팅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사람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볼 때 영상을 바로 클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컨텐츠가 충분히 나에게 어필하고 영상의 내용이 너무 궁금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영상을 클릭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스크롤해서 사진과 텍스트를 대충 본 다음에 텍스트도 처음엔 읽지 않겠죠. 사진을 대충 스크롤해서 본 다음에 뭔가 제목과 사진이 매칭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콘텐츠를 텍스트를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반드시 찍으시길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작성한 글이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제목과 그 다음에 썸네일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다른 대부분 마케팅 목적으로 쓰인 이미지들이 광고성 이미지가 되게 많습니다. 광고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순수한 사진이라기보다 텍스트, 광고 문구가 들어간 텍스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미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거 광고네 라고 인지를 합니다. 근데 제목을 봐서 광고인 걸 알지만 사진이 뭔가 감성적인 느낌이 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글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click-through rate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노출이 됐더라도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일단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클릭하도록 만드는 건 제목과 이미지라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정보 전달형 촬영보다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 그런 어떤 인물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제 헤드셋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 제품을 그 중점적으로 촬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셋을 끼고 뭐 이어버드긴 하지만은 이걸 끼고 그 한강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좀 감고 즐기는 그런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을 제가 담았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강에 한두 번이라도 가봤다면 좀 더 공감하기 쉬울 겁니다. 한강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무언가 그 독자의 경험과 공명할 수 있는 사진,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지에다가 깨끗하게 제품 사진만 깔끔하게 찍는 건 우리 자사 몰이 있거나 쇼핑몰에 올리는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제품 자체의 스펙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유명한 제품이라면 그런 스펙을 이야기한 사이트가 이미 충분히 넘쳐나고요. 이게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펙보다는 이걸 통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격 대비 그 경쟁사에 뭐 내가 예산을 세워놓은 가격 대비 그 경쟁사 대비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스펙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마케팅 목적의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은 그냥 막 찍은 사진을 올리시지 말고,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부 그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라도 고용을 해서 마케터가 기획한 사진을 꼭 찍어서 활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